제가 초반에 좀 터졌어요. 취업하는 것보다 매출이랑 순수익이 잘 나왔었으니까 그냥 내 사업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인드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주문이 정말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터졌어요. 반자동 방식 때 최고 매출을 찍긴 했었는데 매출 1,600에 마진율 20% 후반대에 최종 순이익이 한 420만 원? 끈기 있게 열심히 하신다면 할 수 있다, 진짜로. 그리고 생각보다 쉽지 않다? 좀 많이 쉽지 않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년도부터 구매대행을 하고 있는 4년차 구매대행 셀러 닉네임 수딩딩입니다. 지금 어디 가시나요? 지금 이제 출근합니다, 사무실에. 구매대행은 언제 시작하셨어요? 구매대행은 21년도 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구매대행을 시작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용돈벌이 느낌으로 구매대행을 우연히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알바로 진짜 힘들게 주말에서 평일 하루 정도 일하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도 못 벌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구매대행으로 그냥 카페에서 키워드 잘 찾고 하니까 매출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때 좀 키워드를 운 좋게 잘 잡아서 상품이 몇 개 터졌었는데, 그때 이제 알바 100만 원 버는데 구매대행으로는 뭐 200, 300, 400까지도 봤었으니까 아, 이거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서 일단은 시작하게 됐습니다. 알바는 어떤 거 해보셨어요? 알바 많이 해봤는데 그 당시에 하고 있었던 알바는 패밀리 레스토랑 알바였고요. 고깃집에서도 해보고 골프웨어에서도 해보고 그렇게 좀 다양하게 이것저것 했었습니다. 알바하면서 돈 많이 모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20살 때부터 알바를 시작했는데 그때 모은 돈으로, 제가 전공이 스페인어학과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교환학생을 해외로 뭐 스페인이나 멕시코나 스페인어 쓰는 나라권으로 가고 싶은데 부모님께서는 좀 반대를 하는 입장이라서 제 돈 모아서 가겠다 해서 제가 3년 동안 되게 열심히 모아서 멕시코를 갔거든요. 3학년 2학기 때. 근데 이제 멕시코 갔을 때 다 쓰고 없었습니다. 알바로는 만족이 안 되셨던 거네요. 패밀리 레스토랑이 알바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진짜 힘들거든요. 노동 강도에 비해서 돈은 많이 못 벌고, 알바로 번 돈으로 이렇게 해도 뭔가 빠듯한 느낌?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부업도 많은데 구매대행을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저희 친오빠가 저랑 2살 터울이거든요. 친오빠가 먼저 취업을 했었는데 회사 생활이 맞지 않아서 퇴사를 하고 이제 구매대행을 시작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빠야를 좀 돕고자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자마자 수익 좀 보셨나요? 그때 21년도 2월이 지금보다는 구매대행 시장이 좀 덜 과열돼 있었던 느낌도 있는데 그 당시에 상품이 터져서 하자마자 좀 잘 된 케이스였습니다. 맨날 이렇게 걸어서 출근하시나요? 네, 걸어서 대개는 출근하고 가끔은 자전거 타고 가기도 합니다. 그럼 뭐 자취하시는 거예요? 네, 자취장. 언제부터 자취하신 거예요? 올해 3년 차입니다. 원래는 고향이 울산인데 울산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살아보고 싶고 해서 서울을 가려고 했는데 집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직업 특성상 어디 살아도 상관없으니까 약간 접근성이 좋은 곳에 눈을 돌려보자 해서 온 게 수원입니다. 그럼 구매대행 시작하고 바로 자취하신 건가요? 아니요, 한 1년은 이제 본가에서 하고 3년은 나와서 했습니다. 사무실은 언제 얻으신 거예요? 사무실은 올해 2월에 얻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한국 나이로 29입니다. 만 나이로 28. 보통 지금 나이 때 되면은 취업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바로 구매대행으로 가신 거예요? 구매대행 초반에 보통 시행착오를 겪으시거나 하면은 이제 취업에 눈을 돌리시거나 하실 텐데 제가 초반에 좀 터졌어요. 이제 그때 취업하는 것보다 매출이랑 순수익이 잘 나왔었으니까 그러면은 굳이 힘들게 취업해서 할 필요가 있나, 그냥 내 사업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인드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취업할 생각은 없으시나요? 제가 지금 막 이런저런 과정을 겪고 오다가 지금은 좀 매출이 낮아서 벼랑 끝에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잘 안 되면 취업을 하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지금 새벽인가 마스터 클래스를 듣게 됐거든요. 이제 마지막 도전 느낌으로. 그래서 이번에 최선을 다해서 끌어올리고 싶습니다. 여기가 제가 일하는 사무실입니다. 혼자 일하시나요? 네, 지금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제가 일하는 사무실인데 들어오세요.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너무 횡해서 일단 제가 일하는 자리는 저기 안쪽입니다. 혼자 일한다고 하셨는데 책상이 많네요. 네, 이게 조금 사연이 있는데요. 제가 구매대행을 처음에 친오빠야랑 같이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때 오빠야도 꽤 오래 구매대행을 했었어요, 같이. 이제 제가 매출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오빠가 걱정돼서 집에서 하니까 너가 집중을 못하는 것 같다. 사무실을 구해서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해서 등 떠밀려서 같이 구하게 됐거든요. 이런 사무실을 구하게 됐는데 오빠야는 이제 구매대행을 안 하고 이제 다른 사업으로 가게 돼서 저 혼자 남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안 구하시나요? 조만간 구할 예정입니다. 새벽인간 이제 강의 마스터 클래스를 듣고 있는데 조금 더 성장하려면 직원을 구하는 게 거의 필수라고 하셔서 직원을 이제 곧 구할 예정입니다. 출근하면 뭐부터 하시나요? 출근하면은 CS랑 주문 처리 먼저 시작합니다. 보통 CS가 상품 문의나 이런 것보다는 컴플레인 이런 쪽으로 아직은 많아서 CS 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는 합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제 주문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 제가 성장하는 단계라서 주문이 한 건 있네요. 지금 이 한 건은 이제 주문 처리하는데 얼마 안 걸려서 한 건 처리하고 이제 반자동 방식으로 상품 소싱하고 업로드 이렇게 일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문 처리를 하는데 보통 G마켓 옥션 11번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통관 번호를 직접 고객님한테 물어봐서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G마켓으로 들어온 주문건이라서 고객님에게 통관 번호 수집차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오전이라서 한 건밖에 안 들어온 건가요? 보통 오후에 들어오기는 하는데 10월 달은 월 초에 주문이 성수기인가? 싶을 만큼 많이 몰렸었는데 말 되니까 주문이 뚝 떨어져가지고 걱정이긴 합니다. 보통 하루에 몇 건 정도 들어오나요? 보통 하루에 지금 2-3건 정도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가격대에 따라 매출 차이가 많이 나긴 한데 지금 오늘 들어온 거는 진짜 저렴한 제품이거든요. 근데 좀 비싼 거 들어오면 평균 단가는 한 10만 원 정도로 저는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카톡으로 안내드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람들마다 통관번호 수집하시는 방식이 좀 갈리긴 하는데 저는 왜 문자로 안 하고 카톡으로 하냐면 문자로 보내면 바로 전화 오시는 고객님들이 한 5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화를 카카오톡은 좀 이렇게 번거로우니까 그걸 차단하는 느낌으로 저는 카톡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번호를 이렇게 찾아서 보이스톡으로 굳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보통은 약간 주문해주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좀 높거든요. 그래서 보이스톡을 굳이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미리 엑셀에 딱 붙여넣기 하면은 바로 고객 이름이랑 상품명이랑 옵션명, 수량 이게 바로 나올 수 있게끔 양식을 만들어서 바로 고객님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바로 양식이 만들어지거든요. 숫자 지어주시고 좀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바로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오후쯤에 고객님께서 답변이 되게 오시거든요. 그럼 이제 저녁에 주문 처리 발주 넣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은 원래는 CS나 주문 전날 혹시 처리 못한 거 이런 것들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문이 별로 없어서 바로 상품 소싱을 시작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상품 업로드거든요. 업로드 개수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를 업로드하기 전에 상품들을 소싱해주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저는 소싱을 어떻게 하냐면 먼저 네이버에서 이제 팔린 상품들 위주로 이렇게 앞에 긁어 오거든요. 그거 상품의 메인 키워드에 맞춰서 상품을 가지치기 해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만의 좀 팁이라면 저는 가지치기를 10개에서 20개까지도 한 상품당 가지치기를 했었는데 타율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가지치기를 보통 한 3개에서 5개, 최대 5개 정도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여드리면 제가 팔린 상품을 긁어온 게 메인 키워드가 바이알 밀봉기거든요. 그럼 이제 바이알 밀봉기를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서 검색합니다. 바이알 밀봉기 키워드를 쓴 상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공구류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상품군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참고해서 서브 키워드를 잡아주는 작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알 키보드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바이알 밀봉기를 검색했을 때 바이알 밀봉기 외에 다른 메인 키워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상품을 또 가지치기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메인 키워드는 겹치지 않게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저는 가지치기 할 때도 메인 키워드는 웬만하면 겹치지 않도록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잡고 나서 타오바오 링크를 찾고 업로드하는 과정으로 하루에 상품을 보통 80개에서 100개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혼자 하고 있어서 상품 리스팅하고 업로드까지 하는데 100개 정도가 최대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은 100개에서 150개 해주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매대행에서 얼마 정도 보시는 거예요? 이번 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10월 25일인데 지금 매출이 730 정도고 이제 마진율 30%에 힐셀러 비용 빼고 하면 순이익이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4년 동안 구매 대행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초반에 이제 21년도 2월에 대학생 시절에 시작했을 때는 제가 수동이라는 방식으로 구매 대행을 했었는데, 수동이라 하면 어떤 방식이냐면 반자동이랑은 또 완전 다른 느낌인데 상품을 제가 직접 찾는 거예요. 키워드로. 키워드별로 데이터를 이렇게 쫙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네이버 데이터 랩이나 뭐 이런 걸로 들어가서 수천 가지 키워드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좋은 키워드를 찾으면 그 키워드로 상품을 소싱을 하는 방식인데, 보통 수동 방식으로는 처음에는 브랜드 상품을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서 나이키나 아디다스 이런 거 구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명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다 수동 방식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키워드를 찾았을 때 나이키나 아디다스, 스포츠웨어 이런 거는 너무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갈 수 있는 키워드를 몇 날 며칠을 찾았었어요. 근데 그때 이거 키워드가 너무 괜찮은데 왜 판매자가 없지? 싶은 키워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인스탁스 필름 카메라를 팔았었는데 그게 키워드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 소싱을 해서 들어갔는데 주문이 정말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터졌어요. 첫 달에 제가 순수익을 130만 원을 찍었었거든요. 처음 판 상품은 인스탁스였고, 그 다음에 헬리녹스라고 캠핑 용품이 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국내 브랜드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국내에서 재고를 구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한국 제품인데 해외에서 구매 대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판매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고, 그래서 헬리녹스랑 인스탁스 그 외의 상품들 30개 정도 이렇게 해서 그때 순수익이 첫 달에 130만 원 나오고 그 다음 달에 150 정도 나오고 최고 450만 원 정도 벌었었고요. 근데 그때가 대학생 때 공부랑 알바랑 이제 구매 대행을 경험하고 있을 때 이제 그 정도 나오고, 이거 되는 시장이다 라고 느끼고 이제 구매 대행을 시작하게 됐는데, 여기서 수동의 단점은 경쟁자가 들어오게 되면 이 가격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인스탁스 카메라로 순수익이 처음에 하나 팔아서 한 4만 원 정도 남았었거든요. 근데 보통 경쟁자가 들어오면 1,000원, 2,000원 낮춰서 들어오는 게 약간 매너고 경쟁의 그런 룰인데, 그 경쟁자분께서 제 상세 페이지를 똑같이 따라 하시고 가격을 2만 원 저렴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팔고 있는 주력 상품인데 이렇게 들어오면은 제 순수익은 반토막이 날 수밖에 없고, 거기서 사람들이 저렴하니까 거기로 다 가게 되잖아요. 이게 수동의 단점입니다. 경쟁자가 너무 빨리 들어오고 주력 상품을 빼앗기게 되면 저는 이제 손 쓸 수 없이 약간 뺏기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이거 수동 방식으로 이렇게는 유지를 못하겠다라는 걸 구매대행 5개월 차에 느끼게 되고, 이거를 더 스트레스 안 받고 구매대행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고 많이 검색을 해보다가 스파르타 강의를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반자동 방식의 스파르타 강의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자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때 이제 반자동을 시작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약간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 그럼 반자동을 21년도 2월부터 5개월 했으면은 지금 벌써 3년 차인데 왜 매출이 아직 이 정도냐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실 텐데, 그렇게 21년도 10월에 반자동 스파르타 강의를 듣고 그 22년도
20년도에 매출이 꽤 잘 나왔었어요. 이제 스파르타에서 알려주신 방식대로 그 당시에 열심히 업로드하고 하다 보니까 엄청난 매출까지는 아닌데 평균 매출이 1000은 넘었던 것 같아요. 매출 1000에 마진율 30% 정도 나왔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22년도에 반자동 방식으로 계속 해오다가 혼자 하다 보니까 이거 업로드를 하고 이런 루틴에 많이 소홀해졌어요. 그러다가 매출이 300에서 600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3년도 초반에 제가 열심히 할 생각은 안 하고 반자동 방식이 잘못됐나? 라는 이제 생각으로 가면서 23년도에 대량 방식의 구매 대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대량은 어떤 건가요? 또 반자동 수동이랑 다른 구매 대행 방식인데 대량은 말 그대로 대량 업로드를 하는 거거든요. 몇만 개 이렇게 상품을 업로드를 하는 건데 사업자 하나가 아니라 보통 최소 사업자 5개에서 10개까지 이렇게 두고 상품을 5만 개에서 10만 개 이렇게 채워서 계속 상품 관리를 해주면서 상품을 올리는 방식인데 아무래도 단순히 생각해서 5만 개, 10만 개 중에 몇 개만 팔려도 타율이 좋아서 오히려 더 쉽고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대량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대량으로 넘어갔을 때 이렇게 처참하게 100만 원도 못 벌었었고 대량 방식을 살짝 보여드리자면 일단은 보통 알리익스프레스나 타오바오에서 상품들을 다 긁어 오는 거거든요. 페이지 수를 정해서 그 페이지에 있는 상품들을 다 긁어 오겠다 하는 방식이 대량 방식인데 타오바오에 들어가면 이런 카테고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카테고리를 자동차 용품으로 하겠다 하면 타오바오에 자동차 용품 카테고리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상품이 짜라라 뜨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프로그램에 여기 이 링크를 입력해줘요. 이 링크를 입력하면 이 페이지가 뜨거든요. 그러면 페이지 수를 설정을 합니다.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긁어달라. 이러면 10페이지까지 상품들을 다 긁어와서 그냥 한 번 클릭, 한 번 클릭 이렇게 해서 이제 상품들이 올라가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반자동보다 손이 정말 덜 가는 방식이긴 하지만 처음에 이런 방법 때문에 혹하게 되는데 단점이 지재권 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상품이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화면 보시면은 상품이 반자동으로 올리는 방식보다 썸네일이나 이런 게 많이 더러워서 근데 이게 그대로 올라가다 보니까 상품 주문 타율이 많이 안 좋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해서 올리는 게 대량 방식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 돌고 돌아 반자동을 선택하시게 된 거예요? 네, 지금은 왜 반자동을 선택하게 됐냐면 대량으로 그렇게 해서 한 반년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배운 강의를 들었었는데 강의에서 배운 방식대로 사업자 5개로 시작을 했으니까 5만 개의 상품을 채우고 계속 돌려주고 하는데도 매출이 안 오르는 거예요. 매출이 300에서 600, 대량으로 최대로 찍어본 게 600인데 거기서 이제 마진율 30% 잡으면 대략 순수익이 나오는데 이게 너무 현타가 많이 오는 거예요. 이것도 나름 한 번 클릭이라 하지만 상품 긁어오는데 시간이 있고 시간을 아예 안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량 방식 같은 경우는 팔린 상품 리뷰 작업도 해줘야 되고 좀 번거로운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너무 안 오르다가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반자동만큼 내가 넣었던 인풋만큼 아웃풋이 나오는 방식은 없었다. 그래서 반자동이 나한테는 맞는 길인 것 같다 라는 판단하에 다시 반자동 방식으로 돌아와서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매 대행을 전업으로 하면서 현재 200에서 300 정도 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매 대행 하면서 최고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셨어요? 반자동 방식 때 최고 매출을 찍긴 했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매출 1600에 마진율 20% 후반대에 넥스트 엔진으로부터 업로드할 시기였는데 이런 거 빼고 최종 순이익이 한 420만 원 이 정도 나왔었습니다. 지금은 반자동 방식으로 업로드를 진행하고 있는데 반자동 하는 방식을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해서 상품 리스팅 한 거를 에서 이제 헤이셀러 엑셀 수집 양식에 붙여주거든요.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 여기 엑셀 업로드를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헤이셀러에서 그 엑셀 링크에 맞게 이렇게 상품을 불러와 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수집 성공해서 상품이 뜹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상품을 15개 정도 긁어왔는데 이제 상품 관리에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제가 불러온 상품들이 이렇게 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색 표시돼 있죠. 이건 제가 상품 수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품 수정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상품을 옵션을 편집한다 했을 때 이 상세 페이지를 먼저 한번 봅니다. 이제 타오바오에서도 그 상세 페이지에서 메인으로 밀고 있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위주로 옵션을 수정해 주거든요. 아까 보시면 여기서 뭐 이런 상품 높낮이 조절되고 하는 상품을 파는구나 라고 이제 인식하고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이 상품은 좀 달라요. 생긴 게. 이게 아까 그 상품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상품들은 빼고 메인 상세 페이지에서 밀고 있었던 상품들 선택해서 체크순 정렬해주고 이제 옵션명을 고객님들이 보시기에 깔끔하게 좀 더 보시기 쉬운 옵션명으로 변경해줍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같고 한 거 보니 상품은 같은데 컬러만 다른 거라서 화이트, 블랙 뭐 이런 식으로 고객님이 그냥 딱 보시기에 선택하시기에 편한 그런 옵션명으로 변경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상품 보시면 이제 배대지 비용을 녹여주는데 배대지 비용 녹이는 게 저도 아직은 좀 어렵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만 원 정도 잡아주고 저장 누르면 이제 옵션이랑 상세 페이지 편집이 됐다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체크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제 썸네일을 한번 봐주고 소위 말해서 좀 지저분한 썸네일은 지워주고 그다음에 이런 하얀색 배경 을 선호할 때도 있고 아니면 사용 용도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사진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고객이라면 어떤 썸네일이 조금 더 끌릴까라고 한번 좀 고민을 해보고 선택을 해주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썸네일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보통 저희도 쇼핑할 때 보면 상품명을 잘 보지는 않잖아요. 썸네일 위주로 이거 내가 원하는 상품이다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썸네일에 조금 더 심려를 기울여서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 한 상품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 한 상품을 이렇게 편집하는데 3분에서 5분 정도 소요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상품 편집을 해서 업로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반자동 방식입니다. 방금 이렇게 하나 상품 업로드하는 방식을 보여드렸는데 이걸 이제 보통 반복 작업이거든요. 하루에 100개에서 이제 150개 정도 업로드를 하게 되는데 하나는 보여드린 게 되게 짧긴 하지만 하루에 100개에서 150개 정도 하려면 이게 장기전이에요. 하루를 시작하는데도 되게 마음 먹고 시작해야 되는 거라서 일단은 오전에 저는 리스팅을 하고 오후에 업로드를 해주고 있는데 업로드 하기 전에 이제 보통 점심 먹고 그다음에 커피 한 잔 사와서 딱 이제 들어갑니다. 그럼 저는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 시간이라서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지갑을 들고 특별히 다른 일도 많은데 이 일을 네.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나는 처음에 매출의 맛을 봤고 자본주의다 보니까 매출이 잘 나오니까 이 일을 하면은 잘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알바를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알바는 정말 몸이 너무 힘든데 그거에 비해서 수입이 안 되는데 뭔가 사회생활도 그렇잖아요. 주변에 취업해서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나는 뭔가 이 길이 잘 맞을 것 같다 해서 엄청난 다짐을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매출이 잘 나와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특별히 좋은 점이 있을까요? 내가 하는 만큼 수입이 나온다? 그리고 제가 좀 아침잠이 많거든요. 오늘 사무실도 10시에 출근을 했는데 보통 회사는 9시, 8시 뭐 이렇게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아침형 인간이 너무 스트레스 받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내 시간을 자율적으로 쓰고 싶다 했던 이유가 이 직업에서 가장 느끼는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우리 힘든 점은 뭐예요? 힘든 점은 이게 장점이랑 이어지는데 제가 하지 않으면 매출은 바로 떨어진다. 그리고 지금 저 혼자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 사업은 죽거든요. 이미 겪었지만 23년도에 제가 많이 매출 하락을 느끼면서 이거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정말 망하는 사업이구나. 그런 부분이 단점인 것 같습니다. 회사를 가면 아픈 날도 가서 좀 일을 덜 해도 월급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업은 그날 내가 업로드를 못하고 그날 내가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CS는 계속 누적되고 상품 업로드는 또 못하는 대로 매출은 하락하고 약간 이런 부분에서 그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잘 되는 분들은 보통 어떤 마인드를 가졌나요? 제가 새벽인간님의 유튜브도 많이 보고 구매대행 다른 방식의 셀러들 성공 사례 이런 걸 많이 보면은 일단 그분들의 공통점은 엉덩이가 무겁습니다. 이 사업은 엉덩이가 무거워야 되거든요. 첫 번째 요인인 것 같고 두 번째 진입 장벽은 낮지만 사업은 사업이다. 뭔가 사업적인 마인드 조금 더 앞으로 진보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성공하시더라고요. 반대로 실패하시는 분들은 왜 그럴까요? 저요?
저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기도 한데 보통 실패하시는 분들이 유튜브에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실패하시는 분들의 유튜브를 볼 기회도 없고 그거를 제가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었어요. 근데 일단은 제가 좀 약간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 현재 벼랑 끝에 몰려있는 어떻게 보면은 나고자 실패를 하고 있는 케이스라서 말씀드리면 일단 성공하시는 분들과 반대로 너무 이 사업을 조금 쉽게 생각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진입장벽이 낮아서 시작을 했지만 무겁게 앉아있을 수 있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끈기 있게 하지 못한다거나 이 사업도 계속 배워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한 가지의 방식을 계속 한다 해도 앞으로 나아가려면 자기만의 방식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이 많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아마 실패 요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워라벨은 어때요? 일단 말씀드리자면 매출이 1000 이상이다 라고 하시면 워라벨 솔직히 말해서 없습니다. 자기를 갈아 넣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지금 제가 하는 반자동 방식에 있어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직업을 꿈꾸는 사람한테 한마디 한다면 끈기 있게 열심히 하신다면 할 수 있다 진짜로. 그리고 생각보다 쉽지 않다? 좀 많이 쉽지 않다. 안녕하세요. 2명이요. 이제 사무실 들어가는데 밥도 먹고 커피도 사고 이제 엉덩이 무겁게 업로드 하러 가보겠습니다. 오후에는 주문이 좀 들어왔나요? 네, 오후에 또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오전에 한 건 들어왔는데 2건 더 들어왔습니다. 아까 거는 이제 통관번호 때문에 남겨져 있고 2건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문은 들어왔지만 주문 처리는 오후에 한꺼번에 하고요. 일단 지금은 밥 먹고 들어와서는 업로드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업로드를 이렇게 평소랑 같이 밤늦게까지 하고 있었는데 밤 9시쯤에 20개 단체 주문건 고객님이 상품을 받으셨는데 파손이 됐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멘탈이 아주 그냥 와자장 났습니다. 이렇게 반품이나 환불 같은 거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상품마다도 다른데 이번에 배송된 거는 가구류거든요. 조립식 가구인데 부서진 부품이 있다면 그 부품을 고객님한테 최대한 다시 보내드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게 최선이고요. 그런데도 오래 기다리시고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기분이 좀 많이 상해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거 반품하겠다 이렇게 강경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경우에는 할인을 유도한다던가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짜리면 반값 5만 원에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주면 그나마 차선책이 되니까 그렇게 많이 유도하면서 CS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상품이 파손되거나 하면 파손된 부분을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하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큰 부분이 파손된 거라서 다시 부품을 보내드리기도 좀 그런 상황이라서 그냥 고객님 요청으로 반품 처리해드리고 이런 큰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객님한테 부탁드려서 폐기 처리해달라고 보통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폐기 처리는 잘 해주시나요? 10명 중에 9분은 그냥 해주시거든요. 근데 한 분 정도는 이거 폐기 처리하는데도 돈이다, 돈을 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셔서 그런 경우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해드립니다. 그 폐기물 영수증 보내주시면 바로 입금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환불해드립니다. 괜찮은 제품을 받아서 사용은 안 하시나요? 이런 경우도 구매대행 셀러분들 많으세요. 보통 가구 같은 경우에는 파손이 중국에서 넘어오면 약간의 스크래치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이제 만약에 반품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면 받아서 당근마켓에 파시는 사업자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근에 팔아보셨어요? 얼마 전에도 팔았습니다. 저는 가구가 아니라 소가죽 100% 라이더 자켓이었는데 판매가가 그래도 한 15만 원 되는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이즈 미스로 반품이 들어온 건이었는데 반품 받아서 당근마켓에 팔았습니다. 진짜 계속 보니까 반복 작업이네요. 네,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정 방식 그냥 그대로 계속 반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무거운 분들이 훨씬 유리하다는 게 이런 방식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엉덩이가 덜 무거운 편이라 1시간 정도 하고 10분 정도 바람 쐬주고 이렇게 하면 환기가 더 잘 되더라고요. 지금 1시간 좀 넘어서 바람 좀 쐬주고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혼자 일하면 외롭진 않으세요? 솔직히 말해서 외롭습니다. 다른 대표님들 만나 뵈도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외로움을 견디고 하셔야 되는 직업입니다. 구매 대행 하려면 초기 비용 어느 정도 드나요? 사업이 얼마나 잘 되냐에 따라 다른데 사업이 잘 되면 아무래도 갈주 넣고 스토어에서 정산되는 기간이 있으니까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사업이 덜 되면은 진짜 말 그대로 100만 원 정도로 시작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로 시작하셨어요? 저는 그때 이제 대학생 때 알바하면서 시작을 해서 초기 비용이 한 300 정도로 시작을 했었는데 제가 수동 방식이 아무래도 단가가 높고 마진율은 낮아요. 단가가 높다 보니까 제가 해외에서 결제해야 되는 비용이 커지니까 이거 300만 원으로 택도 없이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한테도 도움을 받고 저희 친오빠한테도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서 좀 초기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갔었던 케이스긴 합니다. 얼마 정도 드신 거예요? 저는 이게 스토어 정산이 돌고 하는데 그래도 묶여있던 돈이 1,000만 원은 넘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일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있나요? 저는 솔직히 이 직업이 되게 적성에 맞거든요. 근데도 힘든 부분은 아무래도 고객 CS가 좀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왜냐면 CS가 좀 커지면 매출이랑 직결되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크다 보니까 그런 고객 CS에서 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있나요? 처음에 악성 소비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어느 정도로 악성이었냐면 자기가 구매하는 상품도 아닌데 다른 상품에 글을 달아놓으면서 사기꾼이다 이런 식으로 보복성 그런 행동을 하는 고객이 있었는데 그 고객 CS를 하면서 제가 진짜 입도 부들부들 떨리고 손도 부들부들 다리도 부들부들 떨리면서 CS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게 좀 기억에 남는 사건 중에 하나고 나머지는 그냥 잔잔하게 흘러가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목표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마스터 클래스 들으면서 제가 정한 목표가 있는데 내년 상반기 매출 5천 달성 이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제가 구매대행을 오래 하다 보니 구매대행 관련 컨텐츠들 유튜브로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단기간에 성공하신 분들 인터뷰들이 대다수더라고요. 그래서 저같이 시행착오를 겪는 사람이 없나? 나만 이렇게 못하나?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그렇게 성공할 수도 없는 거고 시행착오를 저같이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고 아직도 구매대행에 도전하고 계시다면 저와 같이 파이팅해서 구매출 셀러로 그런 유튜브에 나오는 그러신 분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셀러로 가기 위해 파이팅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힘냅시다.